관련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어 통역을 원하시는 참석자분들은 리시버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입니다. 1번. 제3세션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중견국 외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 세션은 한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독일에서 화상으로 연결하는 웨비나 형식으로 영어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손열 원장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3세션 사회는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손열 원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어로 들어가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Yeol Son. I'm president of the East Asia Institute. I am your host today and moderator for this panel. As you know that we are having a long full-day seminar, symposium today. It started from 11:30 and this is our third panel actually. So 세션으로 진행이 되고 I'm 있습니다. quite tired already.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는데요. We are having a very exciting 아주 panel. 흥미로운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션이 기대가 됩니다. 전체 제목은 한중 전략,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입니다. 이 큰 제목 하에 첫 번째 세션은 미중 안보 전쟁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중 무역 그리고 기술 분야의 경쟁과 한국의 이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중견국의 협력을 통한 권력 강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한 이유는 두 개 강대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보안, 경제, 안보, 경제 그리고 기술 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잠재적인 솔루션을 찾아서 생존을 하고 또 안보나 경제 면에서 변형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논의하고자 오늘의 이 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한국과 같은 국가, 즉 중견국이 강대국의 라이벌 간의 경쟁 관계가 유행병이라든지 이런 요소로 더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중견국이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혼자서는 절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견국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중견국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세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 토킹 포인트 같은 얘기들을 나눠드렸고요. 또 간략한 소개 말씀도 같이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80분이 현재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5분 정도 벌써 다 쓴 것 같네요. 저에게 주어진 5분을 다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개의 질문을 이 참여하는 패널리스트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논의가 2번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2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참가하는 첫 번째 패널분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널분으로 두 번째 토론이 20분 또 진행이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보면서 여유가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시간이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5시 20분쯤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우리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명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중견국 대표로 네 분이 나오셨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의 대표 패널로서 김준영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한국 국립외교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준영 원장님은 한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미국 외교 정책의 전문가이시고요.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널분은요, 호주 대표이십니다. 호주도 중견국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죠. 로이 연구소에서 허베이 레마휘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아시아 전력과 외교 문제의 그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호주에 있는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에서 모셨습니다.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신 마티 네탈라가와님을 모셨습니다. DEAI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협력을 지금까지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널분은 한스 마울 박사님이십니다. 시니어 펠로우 연구원으로 독일의 SWP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강대국 간의 라이벌 현상이 더 강화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강대국들에게 그러한 라이벌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자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명성이나 이런 면에서 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이 각국의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준영 원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Son. 손열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명한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평생을 학자로서 일을 해왔고요. 이제 외교원장을 맡은 지는 1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외교원장이라는 자리를 꼭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국제 정치에서 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열 원장님께 계속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간략하게 이제 각각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중 전략 경쟁 관련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주제인데요. 지금 가까운 미래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곧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는 경쟁 관계입니다. 누구도 이제 절대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장기화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제 불평등과 이제 무역 보호주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크게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주의 그리고 극우주의적 파퓰리즘이 증가하면서 한 국가에서 뭔가 실패 사례가 일어나면 이제 국경 밖에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경제와 이제 이민을 싫어하면서 이제 외국인 혐오증도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중 경쟁 관계는 이제 권력 관계가 변화하면서 피할 수 없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제 G0의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그동안 이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지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자주의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최근에는 좀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퇴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네, 동북아시아에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분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대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체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립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안보 딜레마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북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단층선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반도와 이제 동중국해, 대만 해협, 또 남중국해까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사례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지정학적인 저주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냉전 시대의 체제가 많이 약화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이 심화되면서 옛날에 그 양쪽의 적대적인 진영 구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묶여 있고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지역의 안정성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인 이제 변수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패권 경쟁의 인질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고요. 미국은 한국의 가장 주요한 안보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트릴레마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트릴레마라고 있는데요. 이제 평화 체제, 그리고 비핵화, 그래서 한미 동맹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하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보수 세력 쪽에서 이제 비핵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세력에서는 평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있죠. 이제 전통적인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 이제 비핵화를 추구를 해왔고 또 이제 평화 체제를 위한 동맹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트릴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대통령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비핵화를 추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경쟁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제 협력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이 생존을 하고 장기적인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플랫폼을 통해서 평화와 협력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평화의 중추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번영의 중추로서의 역할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남아시아나 북아시아도 이제 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현재의 불안정성을 이용을 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의 권력을 계산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보 포퓰리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금 한국은 분단을 겪은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에 큰 성과를 거두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평화 체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노딜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신뢰 기반한 관계가 좀 손상을 입었고,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희망이 넘쳤었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그 전망도 굉장히 우울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Kim. 김준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He said that 원장님 South Korea 말씀을 needs 들어보니까 United States for 이제 security 한국이 alliance. 이제 미국과는 동맹 관계를 이제 안보 분야에서 맺고 있고요. You need also China markets. 하지만 우리는 중국 시장도 필요한 And then, 상황입니다. I think this is the same situation for 제 생각에는 other three countries. 다른 이 세 개 국가도 같은 and he 상황일 거라고 addressed, 보이는데요. the issue, 또 원장님께서 Korea-specific issues, 한국에 peace in 이제 the Korean 특화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트릴레마에 처해 있다는 건데요. 이제 또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 때문에 지금 한국에게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의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과는 좀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포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우리 다른 국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이제 유사한 맥락에서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좀 고립되어 있어서 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방 국가들 그리고 두 개의 이제 대양에 둘러싸여 있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그리고 한국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죠. 또 굉장히 독특한 도전 과제가 이제 호주에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번영은 결국에 이제 인도양과 이제 태평양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아시아 지역과 이제 동맹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규칙에 기반해서 이제 포용적인 정책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과 굉장히 겹치는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영토에 대한 주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견국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쟁 관계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제 국제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낙관적으로 보자면요.
the foreign policy mindset of Australia. 지금 호주의 정책 마인드 자체는 굉장히 오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아 파워 지수인데요. 이제 이 지수를 측정을 할 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권력의 분배를 살펴봅니다. 지금 3년 정도 어떻게 이 권력이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세 가지 트렌드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이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근데 뭐 미국이 이끌고 있다, 뭐 중국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한국가가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지역의 국제 질서는 굉장히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이 격차를 좁히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권을 뺏어올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제 군사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이제 아시아와 미국을 공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우세한 군사 국가입니다.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쌓아온 군사력이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군사력의 균형이 일어나면서 좀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제 강대국의 경쟁이 이제 그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낙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좀 긴장 상태가 있는 평화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두 국가가 서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세계화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국가 간의 이제 상호 의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두 국가 모두 세계화의 흐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력은 서로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를 살펴보자면요. 이제 세 번째 결과입니다. 지금 미국도 중국도 확실하게 우세한 그 지위를 점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중견국들의 이제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지역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견국들은 그 영내 질서를 혼자서는 지배를 할 수 없지만 힘을 합치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이따 다른 질문에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이죠. 서로 좀 다른 경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소국들과 이제 중견국들은 지금 현재의 국제 질서에서 멀어지게 되면 가장 손해가 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주범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then 이제 that lends itself towards a more 모든 Sino-centric 국가들이 regional 이제 중국을 선택하게 order. 되면 이제 So, 중국 we 중심적인 need a 질서가 stable 형성이 될 ecosystem. 것입니다. We need a confluence of 우리는 interests. 조금 더 안정적인 And we need to confront 생태계를 a 마련할 region that 필요가 is 있습니다. poorer, more dangerous, and 그리고 more disorderly as a 이제 result 우리 of COVID-19. 지역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무질서한 상황이 됐는데 그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국들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반면에 팬데믹의 결과로 우리 지역에 이제 한국이라던가 싱가포르, Japan, to an 일본, extent, New Zealand, Taiwan, 뉴질랜드, 대만, Australia have 호주 all 이 exemplified 모든 that 중견국들이 they are better at dealing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훨씬 the 더 pandemic. And that the 팬데믹을 잘 capacity 다루어 of 왔다고 생각합니다. countries to exercise global leadership 그리고 and 글로벌 legitimacy 리더십을 begins 발휘할 수 with 있는 the 역량이라는 ability of 것은 leaders to govern 결국 competently 리더들이 at home. And this is another 자국의 comparative 문제를 advantage 얼마나 for 잘 middle powers. 해결하는가에서 So our 드러난다고 external 생각합니다. circumstances have deteriorated. 지금 But in 현재 many 외부 ways, 환경이 굉장히 안 the situation we 좋습니다. find ourselves in has also highlighted the comparative strengths of middle powers. 지금 이제 I think overcoming the 중견국들이 fact that we are differently 상대적으로 aligned, 훨씬 더 even among 중요성을 allies of the United 앞으로 뛸 States, 거라고 South Korea, and 생각합니다. Australia are 물론 differently 이제 aligned 한국과 and approach China in a different 호주도 manner. 이제 Will 중국과 be difficult, 미국을 but 서로 이제 there 다르게 are 대하고 있죠. 그래서 areas where we can 어려운 work on 선택이 될 in 것입니다. terms of shoring up the rules-based order. 하지만 I'll 이제 leave 규칙에 my comments 기반한 at that.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Thank you, 우리는 큰 Herbert.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Very 감사합니다. nice. I think, 굉장히 좋은 Australia 견해를 and 공유해 Korea 주셨습니다. have many, 호주와 in 한국은 common.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So without further ado, let me. 그럼 because 지체 we 없이 are,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we are 하겠습니다. behind the schedule. 좀 시간이 move 지체된 to, 것 같아서요. Actually, Australia's neighbor, 호주의 Indonesia, 이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Minister 전 외무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Marty, please. Thank you very much indeed 감사합니다. for giving me this 오늘 opportunity. 저에게 이렇게 I should like to 얘기할 수 있는 begin 기회를 with a 주셔서 couple 감사합니다. of 먼저 몇 가지 disclaimers, so to speak. 먼저 The 몇 first 가지 one 아이디어를 is 좀 simply to 얘기하면서 시작하고자 emphasize 합니다. 첫 that I am 번째는 obviously speaking in my 분명히 personal capacity. 제가 I have no other 개인적으로도 capacity 생각을 하고 just 있고 now. 또 Certainly no 그런 official 부분 capacity. So 공식적인 whatever I say, 그런 they are 입장은 purely 아니고 my 제가 own 개인적으로 personal 이 view. 주제에 관해서 And 생각하는 the 개인적인 second point, 견해라는 and 거 this 먼저 may be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sort 또 of 말씀드리고 some 싶은 disappointment, 것은 좀 disappointment 실망스럽게도 to some, is that I am not actually one of the great 저는 believer 그렇게 in the notion of middle power. 중견국이라는 I have 개념을 to say, 그렇게 옹호하거나 믿는 I'm- 사람은 아닙니다. I feel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야 The 될 것 notion 같아요. of middle power 중견국이라는 has 것은 within it a notion of power that is extremely stratified. 아주 어떻게 계층화되어 static, 있는 그러한 almost, 세계 질서 in the 안에서 sense 찾아진 that, 그런 개념이기도 One 하고요. assumes there is like a league 그래서 of 거기에 countries 강대국이 with the 있고 so-called major and 또 even some use the term great power. I 강대국이라는 think 말도 that sounds 쓰고 a 뭐 little bit like 초강대국이라는 말도 pre- 쓰죠. 그리고 그런 interwar period type 이러한 of terminology, 강대국이 제일 but 위에 in any 있고 case, I'm not 또 그것을 really 바탕으로 질서가 enamored by the 형성되는 idea of 것들 having 안에서 a 나온 게 league, a 중견국이라는 list of 개념인데요. countries that are major, that are middle, that are minor or 그래서 small. 중견국, 그 소국, Because I do 강대국 believe 이런 that, 식으로 in the 목록화하는 21st century, 것에는 그렇게 the 찬성하지 notion of 않습니다. power 왜냐하면 is inherently 21세기는 dynamic. 정말 It is 다이내믹할 거라고 inherently 생각하고요. dependent on the issue at hand. 이슈별로 and 그 where 안건별로 you 다 are really 다른 depend 그 구조가 형성이 될 on 거라고 what 생각하기 issues, 때문에 has 중견국이라는 been 개념에 discussed. 대해서는 There is 그렇게 not one 찬성을 size 하거나 fits 옹호하는 all 그런 stratification 입장은 of power, 아닙니다. that 한 가지 applies 방법이 to all 모든 곳에 적용되는 cases, 시대가 all 아니라고 situations. 생각합니다. And I'm also not one that's commonly used the term 또 international 보통 or liberal 국제적인 뭐 international order. 자유주의적인 I 국제 believe there is 질서라는 only an 얘기를 많이 international 쓰죠. order. 이게 One 지금까지 doesn't 우리가 need to 간주된 be 유일한 defensive 국제 or 질서이기도 qualified 했는데요. as being 저는 이 of 국제 a certain 질서라고 type that is 사람들이 now at 많이 risk 쓰는 of 그 단어도 being, 그렇게 즐겨 쓰는 dismembered 편은 or 아닙니다. being unraveled. 이러한 With 것들 that 물론 kind 그 of, 기존에 생각했던 국제 introduction, 질서도 so to 이제 speak, 와해가 많이 되고 I'd 있죠. like to touch a little bit 여기에서 on 저는 this 먼저 question that you raised, 이 US, 질문에 China 대해서 얘기를 아까 rivalries. 이제 I 미중 think this is 경쟁 an 관계를 issue that 얘기하셨는데 arguably has been 이 the most 부분은 often discussed in recent 많이 years. 굉장히 최근에 많이 in 논의가 our 되고 region.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Obviously, 이 주제가 많이 the 논의가 rivalry 되고 is 있습니다. deepening. 이 경쟁 관계가 더 Obviously, the 심화되고 있는 rivalry 것은 is 분명하고 widening. 또 It's 그 going 범위도 beyond 더욱 넓어지고 political 있습니다. security issues 정치적인 into 문제, the 안보 domain of 문제에서 technology, 벗어나서 domain of, 기술과 economy and 경제 finance. 그리고 It is 재정 문제 becoming more 그리고 pervasive.
모든 분야까지도 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강대국들의 경쟁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뭐 동남아시아, 아태 지역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서는 항상 늘 이러한 소위 말하는 강대국 간의 경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타 뭐 미국과 러시아가 됐던 누가 더 강하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객체들은 달라졌을지언정 항상 이런 경쟁이 있었고 지금은 그 형태가 미중 경쟁의 틀을 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쟁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국이 우세한 자리를 지금까지 굉장히 차지를 해왔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많이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혼란이 이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의 경쟁이 악화됨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아태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러한 미중 간의 경쟁 관계 심화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경쟁은 미중 경쟁 관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미중 경쟁 관계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학을 같이 감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중국과 인도 간의 경쟁도 그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양자 간의 관계에서도 경쟁 관계가 드러나고 있고요. 한국하고 또 일본 간의 관계도 전과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도 양자 관계로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태 지역의 미중 관계만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해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많이들 논의를 하고 많이 지식을 쌓고 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상을 좀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특히 리더들이 이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치우치지 않기를 원한다라든지 이러한 정책적인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간결한 로드맵을 짜서 리더들이 이것을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리더십에서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상황을 그냥 묘사만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리더들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향후 더 해나가야겠지만 이 지역에서의 문제점은 가장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정말 스마트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분열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이 문제에 직접 해결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쟁 관계에서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차이가 생기고 경쟁이 생겼을 때 그 경쟁에 대해서 서로의 그 격차를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랑 대비를 했을 때 항상 지정적이고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동북아시아에 있다고 한다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아까 이 두 번째 세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단순한 그런 설명뿐 아니라 이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 그 동남아 각 지역별로 이 문제 해결과 견해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더 폭넓은 입장을 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I think this first round is 첫 번째 라운드가 벌써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하는데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때 아마 더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패널 분입니다. 한스 마울 박사님이신데요. 5분 안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의견에 관해서 5분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견국 전략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저명한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인데요. 이 자리에서 베를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데요. 독일은 EU의 회원국이죠. EU는 어떻게 보면 중견국이 모여 있는 그러한 연합체라고 하겠습니다. 중견국과 소국이 모여 있죠. EU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도 중견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국가마다 다 접근 방법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EU가 지금 벌써 오랜 역사를 갖게 되었죠. 우리 말 그대로 중견국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네트워크 강화함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중견국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EU가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EU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집합적으로 협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주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연사님들이 이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꽤 심플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강대국 간의 경쟁, 예를 들면 미중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다라는 얘기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런 경쟁 관계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경쟁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느냐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트럼프 등장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죠. 민주당이 아주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긴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의 정계 상황들을 보면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결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정책이라든지 대체적인 외교 정책에 결함이 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는 이제 돌아보면 아시아와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 외교 정책,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이제 만들어졌었으나 이것이 이제 1990년대 초반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영향이 여기 있었고 많은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 질서 형성에 기여를 하고 많은 기관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러다가 조지 W. 부시가 취임을 하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이 9.11 공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재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죠. 미국의 권력이라든지 미국의 대표성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2008년, 2009년에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런 전체적인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오던 국제 질서가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My second point is this. 두 In this 번째는 development of 이런 the 전개 international 상황 order, 속에서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America and 전략적인 China 미국과 has 중국 간의 contributed importantly to that 경쟁이 process of evasion. 크게 두 가지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제 질서의 일부 부분들, 예를 들면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나 WTO나 인권 분야에 있어서의 질서가 많이 와해가 됐고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국제 질서가 바뀌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냉전 시대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냉전을 여기서 유추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같이 비교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과 독일 간의 관계인데요. 유럽과 독일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유럽은 더욱더 독일과 협력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인 자율성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전략적인 자율성을 찾아간다라는 진전은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요. 중국과 미국 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예전에나 지금에도 보여준 것처럼 중국은 항상 신뢰하기 힘든 그런 국가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미국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패널 분들이 각각의 견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강대국 경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양한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면 이제 중견국들이 처한 환경을 살펴보면 서로 비슷한 결국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안보 때문에 미국이 필요하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장성 때문에 중국이 필요한 공통의 입장이 있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 두 강대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대국들의 이해관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죠. G0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지금 상황이 이제 힘이 있어야만 힘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질서 상황에 우리가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해서 이제 좀 수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규칙과 규범을 크게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미국이 그 규범을 설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제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견국들에게는 도전 과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중견국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중견국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견국들이 이제 연합 정책을 펼쳐서 우리의 규범과 제도 그리고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또 and what are 어떤 the 이슈가 obstacles 있고 and possibilities. 어떤 You 장벽이 don't need 있고 to 어떤 가능성이 answer 있는지 all these questions, 이 but, 각각의 you 질문에 can 대해서 pick 다 대답을 할 something 필요는 없습니다. and 이제 respond to it. 이제 골라서 선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I think we have about 30 minutes left. 이제 30분 정도가 남아 I 있습니다. would like to give you 그래서 각각의 5 패널분들께 minutes 이제 each 5분씩 드리도록 to 하겠습니다. give your thoughts. 여러분들 about 생각을 that, and 공유하시는 we 데는 go 이제 on 5분을 a reverse 드리겠고요. order. 이번에는 So, 거꾸로 okay,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Dr. Mao, 그래서 마울 박사님부터 you're 시작하도록 waiting. 하겠습니다. Please. Thank you very much. 네, Yes, I don't think it will be difficult to identify possible 사실 areas for 이 cooperation. 분야를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자명히 보이죠. 분명히 좀 더 능력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적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 중견국들이 협력을 하겠냐라는 질문에 집중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마다 서로 다른 그러한 형태가 완성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인내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는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중견국이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이 각국 간의 관계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즉각적인 단기적인 이득이 아니라 장기적인 외교적 우선순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혜주의 정신에 입각을 해서 내가 지금 혜택을 베풀면 나중에 언젠가 나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에 입각을 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자주의라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자주의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책적인 연합을 중견국이 이룰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럽의 민주적인 국가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데는 국내 정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합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유럽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은 외교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중견국 간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략적으로 제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중견국이 미국이나 중국이 이 중견국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들의 입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견국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국제 제도라든지 규칙에 입각한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혹은 아주 큰 중견국들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협력이 어떤 분야에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분야는 조금 더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이 있을 경우 잘 되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견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주 현명하게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미들파워 중견국들의 가버넌스를 통해서도 그 분야가 결정될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집합적으로 연구와 서치를 통해서 각 정부가 협력을 해서 바로 이러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자주의 새로운 연합 단체를 만드는 것들이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글로벌 헬스 보건이고요. 기후 변화 그리고 유엔의 개선입니다. 유엔 시스템의 개선도 세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또 중견국의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심각한 단점은 이에 대한 국내 정치의 지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국내 정치가 이 중견국의 협력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고 이에 대해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외교 정치의
정책의 자폐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국내 정치에만 매몰이 되어서 세계 정치라든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생각할 두 가지 장애물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 현명한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익에 대해서 인지하는 바도 각국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 또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서 또 국익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장기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국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장기적인 외교 정책을 단기적인 이해보다 우선시되어야지만 국제 관계 미래에 진정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자국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중견국은 서로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중견국에 대한 장애물이 국내 정치 지원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정책이 없다는 게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여러 나라가 지금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미국이 소위 말하는 EPN을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교적인 민주적인 그 연합체를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시급한 안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중견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렇다 할 만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일과 독일의 정책적으로 이러한 면에서 반응을 하고 있나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5라는 것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는 것 그리고 EU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보면 각국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막 인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E5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EU에서 막 시작하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이 프로세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논의는 EU의 대안을 하나 만드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EU에 대체할 만한 그러한 기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인프라냐, 미국의 인프라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EU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물론 이것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유럽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타가와 외무부 장관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좀 폭넓은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이론적인 거고 두 번째는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중견 소국들이 협력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정권의 변화, 지정학적인 그 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의
정치적 힘의 변화와 영향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정학적으로도 그 중요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과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각 국의 그 역량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질서가 있고 뭐 1위는 누구이고 2위는 누구이고 이런 식의 질서가 있고 다른 지금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그 질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서 이 국가들이 여러 이슈에 대해서 참여하는 국가들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현재 상황에 파악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의 틀을 바꿔야 되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견해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적응형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과거에는 역학적 평형 상태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국 간의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정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각국의 행동하는 부분, 좀 더 예측이 뻔한 그러한 부분으로 계층화가 되어 있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닌 새로운 그러한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의 질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호주, 인도네시아 등등의 많은 중견 국가 혹은 소국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니어급 파트너들을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국의 주니어 파트너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면 유럽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유럽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한 국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중견국들이 같이 연합해서 주니어 파트너의 입장으로서 어떠한 그러한 그 자신들의 입장을 더 강화시키고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견국들은 보다 더 자신들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니어 파워와 주니어 파트너십의 역할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제 실용적인 분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통적인 안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안보와 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지 간에 남중국해가 됐던 동중국해 혹은 한반도가 됐던지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문제가 됐던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문제가 됐던지 간에 이러한 것들은 시적절하게 혹은 의도적인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공백이 형성이 된 거죠.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견국들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이러한 위기 관리 역량을 더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계속 늘어나고 심각해지는 위기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 예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커지면 그러한 혼란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가장 실용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한국, 호주,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참여를 했었죠. 이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단계들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인지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락된 게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 문제나 국내 역학으로 인해서 그러한 리더십이 결여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외교 정책 자체도 국내화되어야 됩니다. 국내 역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바로 즉각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혜택이나 결과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큰 안목의 외교 정책 안에 녹여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Okay, then let's move to I think Hervé. 네, 이제 레마휴 디렉터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전 연사분들과 동의합니다. While critical are also dynamic, and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as well as there are dangers, and that yes, we do have to embrace change. We can't hope for a past that was never unchanging or stable to begin with. 매주 안정적인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 약속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일반적인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견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경쟁을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요. 여러 틀도 있습니다. 중견국이 어떠한 하나의 제3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적으로 하나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죠. 네, 결국에는 자국에 유리한 실용적인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에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슈별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이슈마다 이제 각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같이 일을 하는 그 결속 관계는 강화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례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니까 이제 유럽연합처럼 이제 호주나 일본이 연합을 형성을 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WTO의 그 중재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제 미국에서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일본이 이끄는 대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규칙에 기반한 영내 질서를 남아 있는 거라도 수호하고자 하는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력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그 경제적인 그 의존 관계를 무기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인 위협이 가해지는데 직간접적인 여러 제재 활동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력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이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있어왔고 호주도 중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어왔는데요. 이런 무역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믹스 이런 부분에서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 이제 외부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는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자주의적인 이제 경제적 영향력을 서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한 국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 예를 들면 베트남, 캄보디아,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국가들이 모두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함께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대국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너무 휘두르지 않도록 우리가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자주의적인 프레임워크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함께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방위 협력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너십을 많이 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남아 국가들의 그 연합만으로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군사 경쟁을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방위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우세한 그 위치를 점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다른 변수를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인도네시아라던가 베트남, 한국, 일본, 인도 같은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거기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모두 해칠 수 있는 과거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차치로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로섬 경쟁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무역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강대국들이 사용하는 논리를 조금 벗어나서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 수사법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제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 수사법 자체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가 아니라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규칙에 기반을 해서 부상을 하느냐, 아니면 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제 부상을 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좀 격리를 시킨다기보다는 중국이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좀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견국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서로 근본적인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선순위도 정말 많이 다르고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서로 다른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좀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전략적인 균형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이제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견국들이 이제 4개의 국가가 이제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는 것이 영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목표가 완전히 다른데요. 하지만 서로 이제 보완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완전히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 그래도 낙관주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국가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제적인 구조를 항상 반영을 해야 합니다. 한 국가가 이제 절대로 이제 불균형한 상황을 만들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군사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 very rich comment. 굉장히 풍부한 견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관련사분이 남아있죠. 마지막 패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네, 5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한국의 외교를 살펴보면 한반도 관련된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죠. 이제 4개의 강대국과 인접해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이 4개의 강대국들이 일본을 중견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10년 후에는 중견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견국 외교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 기존의 한국의 외교 정책의 범위를 확실히 넓혀준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이제 외교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전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중견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미국, 중국도 중국의 정반대편에는 굉장히 가난한 국가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미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국가의 규모로 국가를 묶은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슈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저희의 관점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슈에 맞춰서 그 이슈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울 박사님도 같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좀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50개국 이상이 전략 동맹이나 이제 준 전략 동맹을 미국과 가지고 있습니다. 110개국 이상이 중국을 가장 큰 교역국으로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경쟁 상태를 보다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글로벌 가버넌스의 미래와 이제 규범, 가치관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질문은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새로운 국제 질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질서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새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국제 협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글로벌 문제를 다뤄야 하니까요. 단순하게 이제 규범적인 협력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미션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리더십이 결국 그 해답이 되겠죠. 많은 국가들이 이제 국가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보다는 이제 국가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견국들의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었죠.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편성된 G20 체제가 좋은 그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견국들이 그 모범을 따라서 이제 서양 국가와 이제 비서양 국가들 사이에 그 충돌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G20은 금융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자주의를 더 표방을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고 있고
지금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경쟁 구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재형성을 해서 보다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자주의를 이제 중견국들이 표방을 해주게 되면 지금 현재의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좀 협력과 협업을 기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파트너십과 이제 협력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시의성이 있는 채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 경쟁 관계가 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항하는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흥국들과 중견국들은 새로운 옵션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줄 텐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의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또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견국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초강대국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최 측에서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저한테 추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전 시간을 더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가버넌스가 미국이나 중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더라도 미국이 이제 선의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자국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지를 해줘야만 합니다. 또 유럽연합도 이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말만큼 행동을 하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 곳의 리더십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공동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이나 캐나다, 인도,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좀 힘 있는 중견국들이 노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세안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도전 과제들, 뭐 예를 들면 지금의 팬데믹도 있고요. 이제 경제 둔화 상태, 사회 불평등, 기후변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견국들이 미국을 설득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다자주의의 규칙을 수호하라고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중국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에게도 더 많은 발언권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좀 발언권을 존중해달라는 설득도 해야 합니다. 아미타브 아차라야가 이런 말을 했었죠. 세계 질서는 더 다자주의적으로 가고 있고 비패권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점점 더 나머지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만 이 흐름을 이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중견국들도 바로 그 주역입니다. 이게 멀티플렉스 세계의 부상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너무 탐욕스럽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견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슈별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도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자주의를 이제 새로운 구조로 재편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더 유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Chancellor Kim. 네, 김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I think we are almost time. 시간 거의 다 쓴 것 같은데요. And maybe 2 minutes. 2분 정도 남은 것 So if anybody 같습니다. wants to add something on 뭐 하실 말씀 on your 있으시면 talk so far, you can. 좀 더 첨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 2분 쓰셔도 좋겠습니다. Anybody? 있으십니까? Okay, then I think 없으시다면 we can conclude.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for panelists 네 분의 패널 on the 분들과 second 함께 round, 두 번의 토론을 recommend, 진행을 했고요. that middle power 중견국이 diplomacy and 중견국의 middle power 외교 coalition 그리고 중견국들의 should center 연합이 around concrete
아주 구체적으로 자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슈마다 서로 다른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도 얘기해 주셨고 이것이 새로운 규범이 될 거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강조를 해주신 것처럼 국내 정치의 지원을 받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진국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개 초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두 개 초강대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또 자기들이 만든 규범 자체를 와해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견국들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라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자주의가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고 중견국들이 옹호해야 되는 가치로 다자주의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 결국에 다자주의적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견국들이 힘을 합쳐서 인위적이고 악의적인 그 강대국들의 힘의 발휘를 억제를 시켜야 될 것이고 이러한 접근이 좀 규칙에 입각하고 어떠한 제도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어온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술의 증권화라든지 교역과 기술 간의 경쟁의 심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또 반도체라든지 5G 이러한 부분에서의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경제를 정치랑 분리시키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규범화되어 왔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두드러진 진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해서 오래 지속되는 원칙을 오랫동안 지속했던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그런 원칙이 다시금 이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이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국과 같은 국가 그리고 교역국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중견국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네 분의 아주 훌륭한 연사님들과 토론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의견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이것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중견국 외교 세션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손열 원장님의 폐회사가 있겠는데 준비되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메시지를 제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 세 세션을 통해서 시간은 짧았지만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의 토론들이 있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해법까지는 충분히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의 심포지움은 지금 저희 나라에서 많은 심포지움이 있고 그 이슈들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슈들이요. 남북 문제, 남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라든지 동맹 문제 혹은 미대선 혹은 대선 이후 이런 이슈들인데 오늘 저희가 잡았던 이슈는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30년 혹은 50년까지 계속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갖다가 이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MBN과 동아시아 연구원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젠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2회, 제3회 심포지움이 실현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폐회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그 경청해 주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오디언스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주제로 한 제1회 외교 전략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빈 청중 여러분, 동아시아 연구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